자, 이제 챕터 80 유니언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유니언샵 그리고 비열계약이라 표현되어 있는데요. 비열계약이 부당노동행위인 것입니다. 유니언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에요. 유니언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양자 같은 게 아니다. 자, 비열계약이라는 표현, 이거 아주 옛날식 표현인데요. 부당노동행위의 일 유형으로서 어떤 계약인데 굉장히 비열하게 맺은 계약, 비열하다 하니까 뭐 비열한 거래 생각나는데요. 하여튼 요즘 잘 쓰지 않는 얘기죠. 비열하다 요즘 안 쓰잖아요, 그죠? 뭐 재수없다 이런 말 쓰지만 비열하다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옛날식 표현이에요. 하여튼 이런 비열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고요. 여러분께서 법 좀 보시면 어떤 게 비열하다는 게 그냥 뭐 와 닿아요.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81조 제2호 여기 이제 비열계약 관련된 조문이고요. 잘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과 그 다음에 탈퇴할 것 이것을 고용조건을 한다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 이것을 고용조건을 하는 행위. 되게 비열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뭐 저도 처음에 볼 때는 뭐 이게 왜 비열한지 잘 몰랐지만 그런 취지예요. 노조에 가입하지 마 이거예요. 내가 너 채용할 테니까 노조 가입하지 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 그 노조에 탈퇴해. 그렇지 않으면 너 해고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비열하죠. 그죠? 그 다음에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돼. 특정한 노조가 어떤 노동조합일까요? 특정한 노조, 어용노조예요. 우리 사용자가 좋아하는 어용노조의 조합원이 돼. 이런 것을 고용조건을 하는 행위. 이거 굉장히 비열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지 마. 특히 채용 단계일 때. 그 다음에 계속 근로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탈퇴해. 이런 것들 고용조건 한다거나 또는 어용노조에 가입해. 이런 것을 내가 채용할 테니까 어용노조 가입해. 이것을 고용조건 하는 행위, 이거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지되고요.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됩니다. 징역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는 굉장히 중한 벌로 처벌돼요. 여기 대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잖아요. 요거는 이제 허용된다는 것. 요게 바로 유니언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노조가요. 저 어떤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원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그거 허용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용자하고 거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단체 협약으로서 체결하는 경우 이때는 예외로 한다.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노동조합을 탈퇴해서 새로운 노조 조직하는 것 또는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 이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신분상 불이익, 해고 등의 어떤 불이익을 할 수 없다. 불이익한 행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유니언샵으로 묶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 채용할 때 우리 회사는 노조하고 유니언샵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근로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당신은 그 노조의 노조원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제명되거나 또는 탈퇴해서 새로 노동조합 조직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거 이것까지는 막지는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요런 규정이요. 특히나 이 경우 요게 언제 들어왔냐면 2006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요때 이게 들어온 것이에요.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예외로 한다 여기까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유니언샵 규정. 비열계약의 의 구별 개념, 의 한번 봤습니다. 어느 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탈퇴할 것, 또는 특정한 어용노조의 조합원 될 것을 고용조건 하는 것, 이거 비열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이익 취급과 구별되는 것인데요. 이런 불이익 취급은 뭐냐? 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 행위는
기존 과거의 어떤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비열 계약은 앞으로 채용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런 채용 또는 고용 조건을 고용 계속의 조건으로 하는 장래의 어떤 과거가 아닌 장래 향후의 종합 활동을 이제 조건으로 하는 것, 이런 점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 지급은 과거의 어떤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가지고 불이익 지급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 것에 반해서 유니온 이런 비열 계약은 장래의 조합 활동을 막는 것, 이걸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열 계약 성립 요건은 당사자 주체는 회사 사용자 개념에 회사 내 사용자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고여서 확대되지 않는다. 객체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미가입 탈퇴 특정 노조 가입 이건 기본이고요. 자, 조합활동 금지 제한 또는 제한. 자, 여기 법문 열거된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합을 결성하지 않는 것 또는 적극적으로 조합활동하지 않는 것 등을 고용조건 하는 것도 모두 비열계약에 포함된다. 그리고 고용조건을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채용이나 계속고용 등 고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임금, 승진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즉 뭡니까? 너 조합 탈퇴하면 내가 임금 올려줄게. 너 조합 탈퇴하면 승진시켜줄게. 이거 다 비열계약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승진 조건으로 조합 탈퇴, 조합 불가입 등 약정하는 것 비열계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까지 금지되는 것이고요. 비열계약은 금지된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유니온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유니온샵이다. 이처럼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주권으로 하는 단체협상의 규정을 유니온샵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니온샵은요, 어쨌든 근로자가 채용될 때 자기도 그냥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떤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자동 가입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가입 신청서 써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입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근로자의 어떤 단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생각 없이 다른 노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또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판례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판례, 법원도 위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1심, 2심, 3심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두 헌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위헌 최종적 판단만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죠. 판례는 유니온샵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좀 기본권을 약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봤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결론적으로 노조에게 노조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체결된 유니온샵 협정이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헌법상 근로자 단결권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즉 제한은 하지만 이것이 자체가 침해는 아니다. 침해되면 위헌이에요. 침해되는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유니온샵의 성립 요건은 법조문 그대로 있죠. 당해 사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게 중요하다, 그죠? 이런 유니온샵이 되려면요, 이 유니온샵이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유니온샵 조항은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 조항을 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유니온샵의 적용 범위는 소급 적용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급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유니온샵 조항이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가입 절차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노조에 자동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교인 유니온샵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어떤 이런 요건 탈락 때문에 요건이 안 갖춰져가 성립 요건 안 갖춰져 가지고 무효인 유니온샵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 이 유니온샵이 있는 걸 전제로 강제하면은 이거는 부당노동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노동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조합원 데리고 했던 그 근로자가 내가 노조 가입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문제 쟁점은 안 됩니다. 원래 유니온샵 성립 요건 흠결되면 이러한 것에 의해서 뭐 어떤 강제하면 이거 부당노동이 행위 될 수 있지만
그 자가 노조에 가입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라서 이거는 뭐 어떤 그 예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가정적으로 어떤 사안을 그냥 전제해가지고 쓰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족합니다.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자, 이제 유니온샵과 해고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서 특히나 사용자의 해고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재가입 거부 요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쟁점 사례집에도 이 두 가지 쟁점 가지고 이제 사례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시의성은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해고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그 다시 법을 보시면 자 근로자가 만약에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유니온샵 규정에 따라서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탈퇴해가지고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경우 탈퇴한 다음에 조직하는 경우에는 불이처분 못해요. 탈퇴해서 탈퇴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해고 못한단 말입니다. 해고 의무가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옛날이 언제예요?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해고 의무가 여기까지만 보시고 해고 의무가 있다 없다 해석할 여지가 있었거든요. 해고 의무가 있구나라고 할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주권하는 단체 협약 체결하는 것 여기에는 분명히 해고 의무가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 노조원이었던 자가 탈퇴해가지고 새로운 노조 설립할 경우에는 해고조차 못한 해고 의무가 아니라 해고했다가는 또 부당노동행위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 법 위반돼 버려가지고 처벌당해요. 따라서 해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해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해고 의무 관련된 규정은 약간 좀 시의성은 떨어지는 규정이다. 이런 어떤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고 조합과 참가인 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에는 이렇게 자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원이 된다. 이게 유니온샵이잖아요, 그죠? 회사는 노조원의 제명 탈퇴 여부를 일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다음에 원고 조합 그 일부 조합원들은 유니온샵 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할 경우에 네 노조원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유니온샵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원고 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유니온샵 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제명되거나 탈퇴할 경우에 참가 회사 여기에 대해서 처리 방침 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명확한 방침을 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요 사례 한국전력기술노조 사례 같은 경우 언제 나온 판례예요? 보시는 것처럼 98년도 아닙니까? 아까 보신 이 법은요. 법 언제 개정됐다고요? 2006년도하고 2010년도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요런 경우가 이제 이런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 즈음해 가지고 따라서 이 이전에는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애매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 해고할 것인지 밝혀달라라는 것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그 회사는요 여러 가지 자문 받아 보니까 명시적으로 해고하란 말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회사는요 탈퇴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무도 없고 해고할 의사도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탈퇴한 근로자 4명에 대해 해고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여기 대해서 회사는요 관계 변경이나 단체 협약상 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즉 법 규정에 해고하란 말이 없잖아요. 따라서 해고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요. 이런 통보 자체가 조합은요 이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구제 신청하자 모두 기각된 사례 여기에 대해서 모두 기각됐고 따라서 해고 근로자가 모두 승소했다 퇴직했다고 해서 해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판례는 자 단체벽의 유니온샵 협정에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있다라고 판시했대.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하고 좀 다른 해석이었죠. 판례가
해고 의무는 이릉 있다라고 봤던 것이에요. 아까 사용자는 어떻게 봤어요? 사용자는 해고 의무 없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판례는 그것은 아니다. 해고 의무는 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 의무는 단체벽상의 채무일 뿐이다. 지금 뭡니까? 우리 단체벽 할 때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봤잖아요.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노조가 채무불이행 책임 물으면 된다는 거죠. 금전이든 뭐든 채무불이행 책임 묻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근로자를 해고 진짜 실질적으로 해고 시켜야만 한다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따라서 이런 단체벽상 채무일 뿐이고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자체가 곧바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노조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제명, 그 다음에 탈퇴, 단결 선택을 위한 탈퇴. 탈퇴 그냥 탈퇴가 아니라 새로운 노조 가입하기 위한 탈퇴예요. 단결 선택을 위한 탈퇴. 노동조합 탈퇴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 다른 노조 가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탈퇴했다가 다 다른 노조 조직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요때는 여전히 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석 자체는 가능해요. 하지만 실무상 가면요. 그 당사자는 100이면 100 무조건 저 노조 가입할 거예요. 다른 노조 가입할 거예요. 아니면 새로 노동조합 만들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순간 해고 의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해고 의무 없습니다. 해고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새로 나온 법 규정에 따라서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가입 거부 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가입 거부 문제도 새로운 노조 하려고 아니면 종전의 노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탈퇴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해고 의무는 있다고 봤잖아. 일단은 있지만 그 또 막상 해고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약간 특이한 거는 이제는 나왔다가 다시 가입하려고 재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주어진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또 역시 시효성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 2010년도까지는요. 그 이전에는요. 단수 노조였어요. 복수 노조였어요. 네, 맞아요.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 단수 노조였어요. 즉 노조가 회사에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2010년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복수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재가입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즉 재가입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탈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어떤 보호막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가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복수 노조일 경우에는요. 나는 뭐 다른 노조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가입 거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시효성이 없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가입 거부 보시면 유니온샵에서는요 판례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고 의무하고 재가입 거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가시면 사실은 끝나요. 자, 유연 협정 체결한 상황에서 노조에서 탈퇴했던 근로자가 재가입 신청했는데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이것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한창유기 사례에서 원고들은 한창유기 근로자이고 전국 뭐 노동조합연맹 뭐 분해의 조합원들이었던 자들인데 자, 이 조합과 회사가 한창유기라는 회사가 어떤 단체벽에서 어떤 조항을 이제 들여와요. 그게 어떤 조항이냐? 회사는 종업원은 회사의 종업원은 즉 회사의 근로자는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유니온샵 규정이잖아요. 회사의 종업원은 고용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유니온샵 규정이다. 노조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 회사는 이를 해고해야 한다. 마찬가지죠. 본조항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건 법 규정인 것이고요. 이런 유니온샵 규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3항은 넘어갑니다. 이렇게 뭐 개정했다 인 것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조합의 조합원 36명은 분회장 선거에서 하여튼 조합장 선거에서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낙선된 것에 불만을 품고 모두 탈퇴해버렸습니다. 탈퇴하니까 이 유니온샵 규정에 의해서 해고할 만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고할 상황이 생겨버렸으면 해고해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 판례였다. 이거 봤잖아요. 요거 여기에 나왔던 요 해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해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원고들 포함한 탈퇴해서 제출 조합원들은 탈퇴 의사 번복하고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요, 7번 보실게요. 피고조합은 자 36명 탈퇴해서 탈퇴 번복한 사람들 중에서 8명만 조합원으로 재가입시키고 나머지 26명은요, 이 사람들은 우리 조합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가입 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원고들은 이건 부당하다, 피고조합 상대로 해가지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모두 승소했던 사안입니다. 판례는요,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유니온샵 협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측에서 근로자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여기서 밑줄 찍고 암기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근로자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 직결,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여기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보시면 이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불이익한 행위 할 수 없어요. 이때 개정됐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명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해서, 재가입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것입니다. 이게 옛날 판례예요. 검토 유니온샵을 허용하고 있는 법제도 하에서 기존 조합 탈퇴 근로자의 가입 거부는 곧 해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거 이제 옛날 해석상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탈퇴했다가 새로운 조합을 이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해고하려고 딱 하는 순간 나 새로운 조합 가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해버리면 또 해고 못 해버려요. 불이익 취급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옛날식 해석이에요. 이렇게 되면 노조에 의해 근로자가 사실상 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나아가서 조합 가입의 조합원의 사전 동의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 대회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조합 가입에 대한 제약은 이건 무효예요.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런 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거 요지는 뭡니까? 재가입 그냥 받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단순 노조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탈퇴는 곧 해고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2018년도에는 복수노조 시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탈퇴했다라고 해서 함부로 불이익 어떤 처우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때가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의 논의가 그대로, 이런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적 의미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